이번엔 전략 플러스 시간입니다. 앰플리파이 ETF 한동훈 상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앰플파 ETF 아시아 사업 담당 한동훈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표정이 더 밝아지셨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은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최근 금이 사상 최고치를 연일 기록하면서 이 시장의 관심사가 대부분 금에 이동해 있었죠. 그런데 수익률을 뜯어보면요. 사실 은이 거의 2배 더 높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은 ETF 관련 소식들 우선 은에 대한 소식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4월 10일 종가 기준으로 은이 27.97달러를 기록했는데요. 한 달간 거의 14%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금이 7% 상승한 거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 은 가격은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은은 귀금속이지만 각종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은 귀금속의 대명사인 금과 산업용 금속의 대명사인 구리의 그 중간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 은 가격의 상승은 금 가격 상승에 편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금 가격이 계속 최고점을 기록하다 보니까 금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가 은으로 좀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은의 시가총액은 원화로 한 2천조 원 정도 수준인데 금 대비해서는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인플레이션 해지 자금이 금에 투입되는 것보다 은의 시장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ETF 시장에서도 비교를 해보면은 레버리지와 인버스 시장을 제외하다 보면은 금과 관련된 ETF의 규모는 원화 자산으로 한 175조 원 정도 수준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은 같은 경우는 22조 원 수준으로 조금 작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은 시장이 엄청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금은 당연히 단일 자산, 종목으로는 비교 불가한 세계 1등이죠. 은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자산이라든지 종목으로 따져보면 대략 한 시가총액 8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페이스북의 메타 그리고 비트코인보다도 규모가 큽니다. 확실히 뭐 메타랑 비트코인이랑 비교해 보니까 시가총액이 정말 크다라고 확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은 시장에 대한 관심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네, 은은 보통 금 대비 가격 변동성이 좀 높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이라든지 거래량이 금보다는 조금 작은 요인도 있겠지만, 이 은은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용 금속이기 때문인데요. 은의 전체 수요의 50%가 산업용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버 인스티튜트에 따르면은 2024년도에 산업용 은에 대한 수요가 전년 대비 한 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은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이런 차세대 기술로는 태양광 패널에 은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광전지 관련 수요가 꾸준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주춤하고 있지만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 배터리 수요의 장기적인 성장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배터리 충전 인프라 확충에 따라서 배터리 주요 연료로 사용되는 은의 수요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인공지능 시장의 붐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칩에 필수적인 금속으로 은이 지금 사용될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향후 수요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이외에도 귀금속 시장에서의 은은 약 6%대, 그리고 은식기류 시장도 한 9%대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은의 공급량은 수요를 계속 좀 못 쫓아가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올해까지 합치면 한 4년째 정도 수요 대비 공급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향후에 태양광이라든지 AI 관련 칩 수요 때문에 은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된다면은 수급 부족은 은 가격 상승의 동력이 될 수도 있겠죠. 다만 향후 지켜봐야 할 변수는 무엇이냐면은 글로벌 경기가 얼마나 확장하느냐입니다. 전 세계 은 수요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고요. 그다음이 중국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상당히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이 지금 경기가 언제 회복하느냐가 상당히 관건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미국이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올해 하반기부터가 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예상되는 만큼 은이 계속해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은이 모멘텀을 지속한다면은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뭐 ETF의 경우 금 ETF는 좀 친숙하지만 은 ETF는 생소한 분들이 많거든요. 괜찮은 상품들도 같이 전해주시죠. 네. 은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은 ETF죠. ETF가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은을 직접 보유하는 은 현물을 직접 사서 보관하는 그런 ETF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은을 직접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은 관련 채굴 기업들, 생산 기업들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은을 선물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은 현물을 직접 사서 보관하는 ETF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SLV입니다. 규모가 원화로 16조 원 정도 되는 아주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ETF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은채굴,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정확히 말하면 주식형 ETF죠. 이 생산 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자금 차입을 하거나 펀딩에 따라서 채굴을 하다 보니까 기업 실적에는 늘 레버리지 효과가 반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때 변동폭이 조금 더 크겠죠. SILJ 같은 경우는 은채굴 생산 주니어 기업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비교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한 달간의 성과가 26%의 성과를 기록하면서 SLV 17% 대비해서 높은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은 선물을 활용한 ETF인데요. 은에 대한 단기적인 뷰를 가지고 단기적인 매매를 하실 때 주로 레버리지 ETF를 많이 활용하시죠. 그럴 때 할 수 있는 AGQ라는 ETF가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레버리지 ETF는 하루 수익의 2배를 추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기간 성과의 2배가 아니라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앰플리파이 ETF의 한동훈 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